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 가자. 오늘 녹음에서는 호주와 뉴질랜드의 징병에 관련된 어느 한 사건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녹음을 위해서 제가 옛날 얘기를 하나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옛날 얘기는 무슨 호랑이 담배 먹던 그런 오래된 얘기가 아니고, 요즘 한국의 신문을 보니까 3.1운동 100주년 기념이라고 해서 소식이 많던데, 이 옛날 얘기의 역사적인 배경도 그때입니다. 1910 몇 년. 그런 옛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지금 이 키위랑 호주 과자를 요즘에 들어주신 그 분들의 이름을 보고 있는데요. 닉네임을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 송골매 7856님께서 늘 많이 들어주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녹음을 또 어느 나라에서 들으시는가를 제가 볼 수 있는데요. 호주, 대한민국, 뉴질랜드에서는 뭐 당연히 좀 들으시겠지만, 그거 이외, 그 세 나라 이외의 다른 나라에서는 어디에서 들으시나 보니까 근래에 싱가폴, 아르헨티나, 말레이시아 이런 데서 들으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들어주시는 분들에게도 제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무슨 이유로 이 호주, 뉴질랜드의 이야기를 싱가폴에서도 들으시는지 참 궁금하군요.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론은 이제 1910 몇 년에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벌어진 일에 관한 얘기인데요. 그 옛날 이야기 하나, 아주 간단한 옛날 이야기인데, 그 옛날 이야기 하나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 당시의 사회적인 배경을 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지금 1910년대의 호주, 뉴질랜드 혹은 더 넓게는 이 세상의 핵심적인 주제는 뭐였겠습니까? 가장 크게 일어나는 사건은 1차 세계대전이죠. 제1차 세계대전. 그래서 이 1910년대에는 우선 호주와 뉴질랜드가 전쟁에 참가하고 있었고, 그리고 둘째, 거기다가 군대를 보내는 일, 그걸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군대를 보내는 것에 관해서 특히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자원병, 지원해서 자발적으로 간 사람들만 보내고 있다가 이제 조금 있다가 사람이 모자르기 시작해서 이제 징집병, 징병제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그 내용을 좀 알아보고 그걸 알아봐야, 왜냐하면 그 옛날 얘기가 그걸 배경으로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호주에서 어떻게 했는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1차 대전은 1914년에 시작되죠. 그래서 1914년에 이제 호주가 군대를 보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리폴리 전투는, 그거는 1915년 5월에 그 전투가 벌어지는 것이니까, 그 전투를 그때 하기 위해서는 그 훨씬 전부터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그 먼 유럽까지 호주 사람들을 보내고 이제 그런 걸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 갔을 때에는 그 사람들은 거의 전원, 거의라고 하면 안 되겠군요. 전원, 지원병, 자발적으로 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 초반에는 1914년, 15년 이때에는 그 자원병만으로 이 전쟁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원병만으로라는 것은 호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호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계속 가겠다고 자발적으로 온 사람들만 유럽에 전쟁을 하러 보내는 것으로 충분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호주 사람들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거 전쟁이 금방 끝나지 않는구나. 혹은 이거 전쟁이 뭐 놀러 가는 게 아니어서 누구네 집 아들은 가서 죽었다고 하고, 뭐 누구네 집 아들은 뭐 다리가 잘라져서 돌아오고 막 이렇게 된다는 말이죠. 여기 그 제가 보고 있는 웹페이지는 뉴사우스웨일즈 정부 웹페이지인데요. 거기에서 이 당시에 이 징집에 대해서 그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웹페이지인데, 이 제목이 그 페이지의 제목이 Australia's Conscription Debate, 호주의 징집에 관련된 논쟁, 그런 페이지예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느냐면, 이 1916년쯤 되면 Australians began to realize that this war was not going to be a short affair and glorious affair. 호주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야, 이거 간단하게 끝나지 않는구나. 그리고 흔히 전쟁을 하러 가면 호주 사람들도 참가하는, 영국이 전쟁을 잘하는 그런 데 가서 금방 저쪽 군대를 확 무찌르고 아주 기분 좋게 돌아와서 그렇게 하는 전쟁에 익숙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뭐 간단하게 끝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영광스럽게 아주 삐까뻔쩍하게 끝나지도 않고 아주 질질 끌면서 처절한 전투가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그걸 지원하러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1916년이 되면
영국에서 호주 정부에다가 말해준답니다. 야, 우리 현재의 병력, 그거에서 더 줄어들지 않게 하자. 이렇게 말해준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호주는 얼만큼 많은 병력을 계속 새로 보내야 하는가? 매달 계산해 봤더니 매달 5,500명씩 거기다가 보내줘야 된다는 겁니다. 당시에 1916년에 호주가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걸 보니까 494만 3,173명,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한 500만 명쯤 되는 인구였는데, 호주의 인구가 1916년에.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보다 한 10분의 1쯤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 5,500명씩 매달 보내는 그 정도의 일을 하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매달 5만 5천 명씩의 젊은 남자를 전쟁터에 어디 다른 먼 데 있는 그 나라 안에 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 다른 먼 데 있는 곳으로 계속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거죠. 이렇게 됐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람이 모자르죠. 5,500명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야, 우리 이제 어쩔 수 없다. 지원해서 가는 사람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우리 나이를 정해가지고 징집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게 돼요. 그렇게 제안을 했더니 내 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싶지 않은 사람, 혹은 내 남편을 군대에 보내고 싶지 않은 사람, 혹은 내가 군대에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엄청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반대를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찬성과 반대가 논의를 계속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결국 그러면 이게 결판이 안 나니까 우리 국민투표를 하자. 그래서 그걸 8월 달에 그 국민투표를 제안을 하고 결국 1916년 10월 28일에 호주 전국적으로 과연 우리가 징병제를 할 것인가 라는 그 국민투표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징병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모은 젊은이들을 전쟁터에 보내자, 그렇게 표를 찍은 사람들이 108만 7,557표,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들, 징병에 반대한다, 사람들을 억지로 전쟁에 보내지 말자, 그렇게 표를 찍은 사람들이 116만 33명.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결과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부결이 됐는데, 제가 여왕 퇴출 국민투표 사건에서도 좀 자세히 말했지만, 호주 안에서는 이 국민투표로 뭔가를 통과시키려면 단순히 표가 많아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각 주별로 계산했을 때에도 이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주를 이겨야 할 필요는 없지만 이긴 주가 더 많아야 그것이 통과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봤더니 이것을 반대한 주가 누구냐? 뉴 사우스 웨일즈가 반대했고, 퀸즐랜드가 반대했고,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가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리스트에 나오지 않은 주는 반대하지 않은 것이죠. 대표적으로 빅토리아가 사람들을 모아서 전쟁하러 가자라고 주장한 주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거기가 예스를 한 것이죠. 여기 이 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반대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반대한 대표적인 사람들이 노동운동 혹은 노조운동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노동자를 하건 그거는 별 차이가 없다. 우리는 그냥 단순히 노동을 할 뿐이지 어느 나라가 권력을 세게 가진 세상에서 노동을 하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제국들의 전쟁에 참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이 뉴사우스 웨일즈 정부 페이지에 나와 있는 말을 그대로 옮기면 그 사람들이 opposed to conscription, 그 징병을 반대했고, and even to Australian support for the battle with Germany,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독일과의 전쟁 자체를 반대했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 멜번에 산다에서 언젠가 제가 그 댓글로 올린 폴 키팅의 이야기, 갈리폴리 전쟁에 갈 필요가 없었다 하는 그런 얘기가 그 노동이라는 그 전통에 남아있는 것이죠. 그 당시의 선거운동 기간 중에 만들어진 포스터를 제가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쓰여진 표현이 이런 게 있습니다. Stay at home capitalist masters,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큰손들은 집에 있지 않느냐, 그냥 이 나라에 남아있지 않느냐, 왜 자본주의의 큰손들에게는 전쟁이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중요하지 않다, 왜 우리에게만 가라 그러느냐, 이런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그걸 반대했고, 이것을 전국적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세게 반대한 사람이, 그러니까 반대 세력의 우두머리가 아치비숍 데니엘 머라는 사람이랍니다. 그러니까 추기경 데니엘 머라는 사람인데, 사실 요즘 호주 신문에
추기경 뭐 어떻게 돼서 감옥 간다 이런 뉴스 엄청나게 많죠. 하여튼 그 추기경 데니엘 뭐라는 사람, 그 사람이 멜번에 자기 교구가 있었다는데 그 사람이 그 반대 운동의 선봉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상징하는 그런 생각들은 혹은 세력들은 무엇이었냐면 그 사람은 추기경이니까 당연히 캐톨릭이겠죠. 그러니까 캐톨릭이 이것을 반대한 거예요. 특히 아이리시 캐톨릭. 아이리시 캐톨릭은 혹은 더 좁게 아이리시는 영국이 하는 거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당시에. 독립하려고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이었었죠. 그러니까 아이리시 캐톨릭의 상징으로 보였던 그 추기경은 이거를 반대하는, 징집에 반대하는 대표적인 사람이었었고, 그리고 그 사람은 또 노동운동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사람으로 보였었기 때문에 또 그것으로서도 또 이 징집하는 것, 이것을 반대하고 있었고, 또 이 사람이 상징하는 또 다른 생각은 뭐냐면 anti-British, 영국에 반대한다, 그런 힘을 이 사람이 또 상징하고 있었대요. 그 추기경으로서 그러고 있었고, 이 캐톨릭이라는 것 자체가 그 영국의 성공회와는 반대편에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징집을 반대하는 세력이었던 것이죠. 호주 내에서 그 세력이었었고, 이제 그쪽 편이 이긴 것이죠. 그래서 징집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자원병만으로 이제 군대에 보냈죠. 그러니까 그 자원병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한테 뭔가 좋은 조건을 줘야 되겠죠. 한국도 베트남에 가면 좋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옛날에. 그래서 이렇게 국민투표를 통하여 이걸 보내자, 징집을 해서 보내자라고 하는 쪽이 지게 됨에 따라 정치 지형이, 그러니까 정당 구조가 개편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하는 쪽에서도 이걸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서로 나뉘게 되고, 그 다음에 우파에서도 이걸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해쳐 모여를 하게 돼요. 여기 이 국민투표가 끝난 다음에 다시 정당이 해쳐 모여를 해서 만든 당이 New Nationalist Party라는 거였다는데, 그 정당은 여기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느냐면 A merger of National Labor, 그러니까 노동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National Labor라는 것을 만든 사람들과 그 다음에 Liberals, 지금 관점에서 보면 우파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그러니까 매우 특이한 정당인 겁니다. 그 징집을 한다는 그거에 합의한다는 이유로 좌우가 합작을 한 것이죠. 그런 당이 만들어져서 그 당이 그 다음 해의 선거, 1917년 선거를 이겼다고 해요. 제가 그 1917년에 있었던 그 연방 선거 그거를 설명한 페이지에 그걸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The election was fought. 그 선거는 이루어졌습니다. 그 서로 다투었습니다. In the aftermath of the 1916 referendum on conscription. 그러니까 그 징병제에 관한 1916년 국민투표 그 이후 그 분위기 속에서, 그 영향력 속에서 선거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징병제에 대한 글로 다시 돌아가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징병을 하자고 한 쪽이 그 연방선거에서 이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이제 힘이 생겼죠. 그래서 이번에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국민투표를 다시 하되 이번에는 사람들을 좀 적게, 한 달에 7,000명 이상 안 보내는 그런 규칙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 국민투표를 새로 하자. 그러니까 아까는 징집을 하자라고 거대하게 한 것이고, 이번에는 징집을 하되 이제 조금만 보내자. 여기서 말하는 조금이란 그래도 한 달에 7,000명이니까 뭐 지금 한국으로 치면 한 달에 7만 명을 외국으로 보내는 그런 거였어요. 그런 개념을 가지고 국민투표를 하자. 그래서 국민투표를 또 합니다. 그래서 국민투표를 1917년 12월에 이제 다시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 국민투표 그 투표 용지에 뭐라고 써 있는지를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핵심 단어는 이거예요. reinforcing. 그러니까 부족한 병력을 보내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이거를 물어본 것이니까 뭐 어떻게 보면 좀 후퇴한 종류의 질문, 좀 온건해진 형태의 질문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국민투표를 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나왔느냐? 이번에는 반대를 하는 세력이 아까보다도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찬성이 101만 5,159, 반대가 118만 1,747. 아까는 반대가 116만이었는데 이제 1년 좀 넘은 사이에 이 반대가 더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더 큰 표 차이로 지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두 번 같은 주제에 관해서 두 번 지게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이런 논쟁은 할 수 없게 되었죠. 그래서 호주는 1차 대전 내내 징집을 하지 않고 지원병, 자원한 사람들만 데리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죠. 이러고 나서 이제 한 1년도 안 돼서 이제 전쟁이 끝나게 되니까요. 이제 그렇게 호주는 된 거고요. 이제 뉴질랜드로 우리의 관심을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지금 하려는 이유가 옛날 얘기 하나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남자 주인공이 있는데 그 사람이 뉴질랜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관심을 뉴질랜드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뉴질랜드는 이런 징병에 관한 논의가 훨씬 호주보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물론 사회 안에 반대가 있긴 했으나 국회에서 법을 1916년에 통과시켰어요. 병역법이라고 부르면 어떨까 해요. Military Service Act를 통과시켜서 20살에서 46살 사이의 사람들을 다 명단에 올린 다음 여기서 일종의 제비뽑기 같은 걸 해가지고 필요한 만큼 외국으로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자기의 이름을 등록을 해야 한다라고 그 수상의 이름으로 일종의 신문 광고 같은 혹은 대자보 같은 이 종이를 아마 벽에다가 붙여놓고 무슨 관청의 벽에다가 붙여놓고 했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더러 남자들더러 20살에서 46살이면 이름을 등록을 해야 됩니다 하고 안내문이 지금 남아있어요. 그 원본을 사실 뉴질랜드 정부 웹페이지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뉴질랜드는 무슨 국민투표 이런 거 없이 물론 반대가 똑같이 호주처럼 똑같이 그 노동계에서 혹은 캐톨릭에서 이렇게 반대를 했지만 그냥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서 그냥 이게 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제 등록을 해요. 그러면 이제 나이가 되면 이제 쪽지가 날아가는 거죠. 한국 뉴스에도 요즘 보면 뭐 종교적인 이유로 내 종교가 무엇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 소신에 따라서 군대를 안 가고 다른 거를 하지 않습니까? 이때 1916년 뉴질랜드에서도 이런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면 군대를 안 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퀘이커 교도. 그 퀘이커 교도라고 그 기독교의 분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하고 그리고 크리스타델피안이라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그리스도 형제파라고 한국말로 부른다고 해요. 그런 종교를 믿거나 아니면 Seventh Day Adventist 이것도 한국말로 찾아보니까 제7일 안식일 재림파라고 한다는데 사실 제가 사는 이 동네에도 여기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너네는 군대 가지 마라 이렇게 했답니다. 그리고 영장이 날아왔을 때 자기가 처한 상황에 따라 저는 이런 이유로 못 가는데요 라고 그렇게 해볼 수 있답니다.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뭐 가정적인 이유로 그러니까 뭐 자기 가족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갖고 그 사람이 그 가족에서 빠지면 나머지 사람들이 모두 곤란해진다. 그런 설명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 거를 자기가 그 경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재심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대부분의 재심은 기각되었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한국에서 하는 거 그거 하면 일단 2년 동안 그 감옥에 보낸다고 합니다. 감옥에 보내서 노동을 많이 시키고 그 다음에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도 그 투표권을 10년 동안 제한하고 그 다음에 공직에 그러니까 공무원이 못 되게 하고 그것도 10년 그렇게 불이익을 줬다고 해요. 그래서 그쪽으로 군대 안 가는 쪽으로 생각을 하면 확실한 불이익이 있게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런 사회적인 역사적인 배경을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 얘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옛날 얘기의 주인공은 그 사람 first name이 프랭크예요. 그러니까 그냥 프랭크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프랭크는 이런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1910 몇 년대에 젊은이였었죠. 근데 그 당시에 그 사람이 직업이 광부였답니다. 이 사람은 어디에 살던 사람이었느냐 하면 뉴질랜드 남섬의 서쪽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뉴질랜드 남섬은 그 크기가 15만 제곱킬로미터라고 해요. 근데 남한의 크기가 10만 제곱킬로미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한보다 1.5배쯤 되는 크기인데 그러니까 남북한 합친 것보다 약간 작은 땅인데 거기에 인구가 몇 명이냐? 인구가 100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큰 땅에 사람이 별로 없는 그런 섬인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섬의 북쪽에 있거나 아니면 동쪽에 있거나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섬의 서쪽에는 정말 사람이 적은 그런 동네인데 거기에 왜 사냐 하면 이제 거기에 광산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거기에 살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게 그 사람 직업이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때쯤에 그 사람한테 징집 영장이 와요.
그래서 이 사람더러 와이우타라는 곳으로 와서 훈련을 받으라고 이제 쪽지가 날아왔답니다. 징집 영장이 날아왔던 것이죠. 근데 와이우타라는 데가 너무나 작은 동네이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 근처에 있는 좀 큰 동네를 하나 찍었어요. 그게 리프턴이라는 동네인데, 리프턴은 또 얼마나 큰 곳이냐 하고 제가 인구를 보니까 1000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나마 그 주변에 큰 동네 하나 찍어서 어딘지 표시하겠다고 지금 이 글에 올라와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1000명짜리 그런 작은 동네인 것이죠. 하여튼 거기에 오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안 갔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징집 거부자 혹은 병역 거부자, 그게 된 것이죠. 이런 사람도 탈영병이라고 분류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사람을 잡으러 와야 되겠죠. 무슨 군대에서 잡으러 오건 경찰에서 잡으러 오건 하여튼 조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군대를 안 간 큰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흔히 젊은이가 군대를 안 갈 때 혹은 군대에 있다가도 막 뛰쳐나올 때 그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여자친구가 어딘가에 있죠. 이 사람 마음에도 어떤 여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 본명도 사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근데 first name만 하죠. 돌 뭐라는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이 사람 마음속에 있던 여자였는데, 그 사람한테 그 여자한테 편지를 씁니다. 근데 그 여자는 어디에 살고 있었느냐? 멜번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1918년 3월 달에 이 사람이 소문을 듣습니다. 참 그때는 소문을 어떻게 듣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소문을 들어요. 뭐라고 소문을 듣느냐? 그 돌이라는 여자분이 결혼을 하셨다라는 소문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랭크라는 사람은 얼마나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고 싶었겠습니까? 그 여자분, 돌, 인형이죠, 인형. 그 멜번에 사시는 돌이라는 여자분에게 편지를 씁니다. 참 이 스토리가 어떻게 이 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가 생길 줄 알고 이 1차 대전 중에 이런 스토리를 만드는 겁니까? 이런 스토리가 있으니까 이제 제가 물어다가 이렇게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그 사람이 그 여자분한테 편지를 써요. 1918년 3월 달에 편지를 쓰면서 이제 그 자기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여자한테 편지를 썼기 때문에 그 답장을 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진짜 주소로 자기의 진짜 주소를 그 편지에 남겨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편지를 그 멜번으로 보낸 거예요. 그런데 당시는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느냐? 호주도 그렇고 뉴질랜드도 그렇고 그 민간인들의 편지를 열어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검열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그 아들이나 손자나 뭐 남편이나 그런 사람이 외국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같은 나라에 있더라도 어디 먼 데에 있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았겠습니까? 전쟁 때문에. 1917년에 통계를 냈을 때 매주 600만 개의 편지를 보냈답니다. 그건 국내 국외를 다 합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얼만큼 많이 편지를 써야 일주일에 600만 개가 나오는가 제가 좀 알아봤어요. 1916년에 뉴질랜드에서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때 집계한 뉴질랜드의 인구가 116만 2293명이에요. 그러니까 100만 명 좀 넘는 인구가 일주일에 600만 개가 넘는 편지를 쓰는 거니까 모든 사람들이 5개 혹은 6개의 편지를 써야 일주일에 600만 개의 편지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그 중에는 매일 한 개씩 혹은 그 이상씩 편지를 쓰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편지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를 다 읽어볼 수는 없었고 그래도 전쟁 기간 중에 상당히 많이 열어봤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열어본 것의 개수가 120만 개를 전쟁 중에 열어본대요.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편지도 엄청 많은 것이죠. 그렇게 빠져나가게 된 편지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옛날 얘기의 주인공인 프랭크라는 사람이 멜번으로 보낸 편지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편지는 이 검열을 피해서 잘 멜번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호주는 호주 나름대로 또 검열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호주에서는 또 도착한 편지를 또 읽어보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호주에서 이 사람 편지를 보게 된 겁니다. 거기에 뭐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었겠죠. 뭐 보고 싶어서 내가 군대도 안 가고 뭐 기다린다. 그러니까 꼭 답장을 해달라. 그런 내용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호주에선 그걸 읽어보고 이 사람은 지금 전쟁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집을 피해서 이렇게 청춘 사업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구나.
그렇게 뉴질랜드 경찰에다가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뉴질랜드 경찰은 그 편지를 받아다가 그 편지에는 뭐 그 사람 주소도 있고 뭐 그 사람 현재 사는 거에 대한 내용이 있었으니까 충분히 많은 단서가 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체포를 합니다. 스톡턴이라는 곳에 있는 광산에서 이 사람이 일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경찰이 가서 그 사람을 체포해서 이제 결국 감옥에 가게 되죠. 감옥에 가는 것은 이제 뭐 병역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니까 그걸 거부했으니까 그때는 뭐 그게 아주 쉬웠겠죠. 여기까지가 옛날 얘기의 끝이에요. 그 다음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알게 되었겠습니까? 이게 뉴질랜드가 재밌는 것이 그 호주에서 보내준 그 편지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군대 안 간다 하는 그 편지를 뉴질랜드에서는 그 편지를 어떻게 했느냐면 일종의 국립 기록 보관소에다가 그 편지를 보관한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기록 보관소에서 일하는 어떤 사람이 그런 재미있는 편지를 모아다가 책을 냈습니다. 이제 뭐 이게 오래된 얘기니까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될 필요도 없어졌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가 본 재미있는 편지와 기록물들을 모아다가 지금 이런 비슷한 스토리들을, 특히 1차 세계대전 중에 그리고 그 직후에 1914년에서 1920년 사이에 쓰여진 편지 혹은 검열에서 들킨 편지, 그것들이 보관되어 있는 곳에서 재미있는 것들을 모아다가 이 사람이 책을 냈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 편지인 것이죠. 그래서 이게 뭐 그 중에 가장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사에까지 올라오게 되었죠. 그래서 그 편지의 원본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 편지 자체는 사실 그 사람이 손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그걸 읽어볼 수는 없고요. 이제 그 내용이 기사에 올라온 똑바로 된 글자만 제가 볼 수 있고 그 원본의 글자는 사실 좀 읽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손으로 쓴 거 좀 읽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편지에서 아주 눈에 띄는 것이 있어요. 그게 그 대한민국 사람들의 과거와도 연결이 되어 있는 문화여서 제가 그걸 인상적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뭐 오래전 얘기지만 군대에 있을 때 군대에 위문 편지들이 옵니다. 근데 대부분의 위문 편지는 우리가 관심이 없었는데 어떤 위문 편지는 그 군인들이 열심히 받느냐 하면 이거 지금 1990년대 초반의 얘기인데요. 그 동네의 여고에서 여자 고등학교에서 위문 편지가 오면 그걸 이제 한 사람당 뭐 몇 개씩 나눠 갔죠. 위문 편지를. 그래서 그걸 읽어 보다가 어떤 경우 그 어떤 군인들은 그거에 또 답장을 또 해줘요. 그런데 그 답장을 하는 주체는 당연히 좀 할 일 없는 군인들이겠죠. 병장들. 예? 그런 사람들이 답장을 하면서 이제 뭐 편지에다가 뭐 아주 유치한 내용을 쓰고, 뭐 군인들이니까 유치한 내용을 쓰고, 특히 거기다가 뭘 하느냐 하면 그게 만약에 봄이라면 거기다가 진달래 꽃잎 같은 거를 이렇게 밥풀에다가 붙여가지고, 아니면 뭐 꽃잎이나 낙엽 같은 거 마른 것을 붙이지 않더라도 편지에다 같이 보낸단 말이죠. 그걸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꽃잎을 보낸다고 하는 것이 마음을 전달하는 방법이었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이 fern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고사리처럼 생긴 거, 그거를 그 편지에다가 말린 그 고사리를 그 편지에다가 넣어서 보냈는데 그 고사리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사리가 그 호주에 갔다가 호주에서 그 고사리를 다시 뉴질랜드를 보내서 뉴질랜드에서는 그거를 뭐 온도와 습도와 이런 걸 잘 조절해가지고 그게 남아있을 수 있도록, 그게 마른 상태에서 망가지지 않도록 지금까지 보관한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 위에 그 고사리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게 지금 100년 된 고사리인데 그것까지 볼 수 있게 지금 이 기록물 보관소에서 해놨어요. 그래서 옛날 얘기의 끝은 여긴데요. 이 기록을 제대로 남기는 의미에서 이걸 제가 어디서 보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신문은 뉴질랜드 헤럴드라는 신문이고 nzherald.co.nz, 거기가 이제 사이트고요. 이 글의 제목은 Political and Gender Radicals Trapped by New Zealand's World War I Male Censors라는 글이 그게 제목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제 이 내용이 있죠. 제가 이 녹음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녹음의 맨 마지막에다가 넣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이제 아까 그 뉴사우스 웨일즈에서 그 징집하는 거에 대한 그 글, 거기로 돌아왔는데요. 거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당시에 징집하는 것을 반대한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하면 현재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여론 속에는 징집을 반대하는 여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서 징집한 사람들을 보내지 말아달라고 했느냐 하면 여기 있는 문장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If they have to be forced to come, they won't be much good over here. 만일 그 새로운 병사들이 그 법 때문에 억지로 여기 와서 싸워야 한다면 그 사람들 여기 전쟁터에서 별로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미 싸우고 있는 군인들이 그런 여론을 형성했다는 것이죠. 제가 이 녹음을 마치면서 뭔가 이 옛날 얘기에서 교훈을 하나 끌어낼 수 없을까 생각해 봤어요. 근데 오늘은 교훈 대신 생각할 거리, 가슴에 떠오르는 의문점을 녹음의 일부로 남깁니다. 그게 이거예요. 위문 편지, 전쟁을 부추기는 제국주의의 시녀인가? 아니면 진달래 꽃잎을 희망 섞인 재활용으로 이끄는 축복의 소리인가? 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 가자. 이번 녹음에서는 1차 대전을 배경으로 한 옛날 얘기 하나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